안녕하세요. 닥터공 헤어라인 의원 원장 공기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헤어라인 모발 이식, 그러니까 M자 모발 이식이죠. 이 헤어라인 모발 이식 시 실전에서 이제 고려해야 될 점, 이런 거 몇 가지 하고, 실제 또 이제 논쟁거리가 되는 그런 부분들, 그런 몇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첫 번째가 우리가 상담하거나 이제 수술 시에 디자인을 할 때 보면 어느 정도 내리고 싶느냐 하면 환자분들께서 물론 이제 알아서 뭐 잘 해달라 이런 분도 계시긴 하지만 일부는 많이 내리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 그 많이 내린다는 의미는 환자분들 입장에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에 대한 개념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요 정도라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뭐 요 정도 이렇게 내려주세요, 뭐 이런 식의 이제 이 얘기가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1mm, 2mm를 내리게 되면 사실 그 내린 부위만 씹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라인 자체가 내려가기 때문에 털이 하나도 없는 소위 이제 피부에다가 이건 이식을 하는 거니까 양 자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1mm, 2mm 자꾸 내려갈수록 양은 굉장히 올라가게 되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 모발 이식이라는 것 자체가 어디서 모발을 사와서 심는 게 아니라 자기 모발을 채취해서 우리가 심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잔뜩 많이만 심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뒤에 후두부 쪽 모발도 우리가 중요한 거니까, 소위 앞에를 심기 위해서 뒤에 후두부 쪽을 거의 다 뭐 쉽게 말하면 휑하게 만들어 버릴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적절하게 이제 우리가 심어야 되는데, 항상 헤어라인 모발 이식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욕심을 조금 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많이 내리는 것보다는 조금 욕심을 버리고 조금 덜 내리는 게 사실은 좀 좋고요. 그랬을 때 이제 물론 뭐 1년, 2년 돼 가지고 조금 더 내리고 싶다 이런 경우는 얼마든지 물론 더 내릴 수 있고요. 단지 근데 많이 내렸다 이런 경우는 올리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뭐 레이저 제모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 당연히 헤어라인 자체의 양상이 엉망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하튼 헤어라인을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좀 많이 내리고 이런 욕심을 내는 거는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두 번째 부분인데, 대칭 유무입니다. 헤어라인의 그 대칭 유무. 우리가 이제 디자인을 했을 때, 실제 이제 심고 나면 디자인 했을 때부터 물론 마찬가지지만, 약간의 헤어라인이 그 비대칭인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마를 정중앙선에서 우리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양쪽의 M자가 물론 대부분은 비대칭이고요. 이마 자체도 폭이 비대칭인 경우가 상당히 많고, 또 이마 자체가 양쪽이 볼록한 정도가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을 해보면 이거 완벽하게 마치 뭐 도장으로 뭐 찍듯이 이렇게 대칭이 되는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요. 어느 정도 비대칭이 있는 경우가 되는 경우가 사실은 좀 있는데, 사실 우리가 내추럴 그 헤어라인 자체도 잘 보시면, 각자 자기 그 헤어라인을 잘 보시면 양쪽이 완전히 그 정확하게 그리 대칭이 되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미세하게나마 비대칭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거를 너무 엄격하게 막 거울을 가까이 갖다 보거나 막 이렇게 하면서 마치 도장으로 찍듯이 정확히 대칭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가끔 하시는 분이 있는데, 참고로 이렇게 완벽한 대칭은 굉장히 어렵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셋째가 밀도 부분인데,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이식모의 그 생존율, 흔히 우리가 생착률이라고 하죠. 생착률에 있어서 사람마다 물론 약간의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부 환자는 약간의 그 생착률이 사실은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가끔 있을 때, 근데 대부분은 물론 이제 그렇지 않는데요. 극히 일부 환자 같은 경우, 속된 표현으로, 뭐, 그냥, 도끼 눈을 뜨고 그냥 뭐, 그렇게 하는, 흥분하는 경우가 가끔 있으신데, 사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모발 이식을 다시 한번 잘 좀 생각해 보는 게 어떻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식모의 그 생존율, 흔히 그 생착률은 몇 가지 그 좌지우지하는 그런 팩터들이 있는데, 저 몇 달 전에 제가 이제 동영상에서
이식모의 생존율과 관련된 그런 그 요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불가항력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아무리 실력이 좋고 뭐 경험이 많아도 좌지우지할 수 없는 그런 팩터가, 그 요소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아무리 날고 긴 의사가 해도 일부 환자는, 뭐 니나 내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환자는 1년 혹은 2년 있다가 부분적으로 보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모발이식을 하는 경우가 있죠. 도리어 뭐 우리는 한 번에 퍼펙트로 끝낸다 이렇게 말하는 데가 있다면, 그거는 사실 뭐 제가 봐서는 그냥 환자를 어찌 그 순간 잡으려고 좀 거짓말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2차가 없는 그런 모발이식은 있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일부 환자는 나중에 소량 보강할 수가 있다. 물론 뭐 한 3,000모 뭐 이식을 했는데 헤어라인을 1년 있다가 한 2,000모 다시 보강한다, 이런 경우는 저는 거의 본 바가 없고요. 저도 그런 경우가 없었고, 소량 뭐 200~300모라든지 기껏해야 한 뭐 500모 이내 이런 식으로 소량 보강하는 수는 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말씀드린 게 이제 디자인 부분인데, 이제 헤어라인 디자인, 그러니까 M자 우리가 이식을 할 때 디자인 부분은 어느 하나만 딱 고정돼서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디자인 편에서도 제가 몇 달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물론 기본적인 틀은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이분이 요구사항이 어떤가에 따라서, 특히 뭐 이마폭이 넓어서 이마를 좀 폭을 줄이고 싶다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또 원하는 조건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헤어라인 디자인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만 고정적으로 있는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M자 우리가 모발이식 할 때 이제 그 모발의 방향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남성과 여성에 따라서 그 모발의 방향이 다릅니다. 제가 한 3개월 전인가 한번 모발이식 하신 분이 있는데요. 그 남자분이 기억이 나는 게 1차 모발이식을, 헤어라인 모발이식을 타병원에서 수년 전에 하셨던 분인데, 이제 2차를 밀도 이런 게 마음에 안 든다 해서 이제 저희 병원에 2차를 하러 오셨습니다. 1차 때 그 모발이식 했던 그 모발의 방향들을 보니까 여성형 헤어라인 때 그 마치 그 여성 그 모발의 방향처럼 그렇게 이식을 해놨던 게 이제 특이해서 지금 기억이 나는데, 뭐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여성의 헤어라인 모발의 방향과 남성의 헤어라인 모발의 방향은 다르다, 그런 부분을, 물론 이제 대부분 뭐 모발이식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그런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부분 자체는 뭐 기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하튼 이제 그런 게 좀 다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M자 헤어라인 모발이식 시 고려하거나 혹은 가끔 이제 환자들과의 어떤 좀 논쟁거리 비슷한 이런 부분 몇 가지 요소를 좀 생각나는 대로 간추려서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모발이식은 일반 쌍꺼풀 수술이나 코 성형과는 좀 다르다. 이거는 살아있는 조직을 옮기는 거기 때문에 좀 약간의 다른 특징이 좀 있다,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물론 대부분 수술하기 전에 뭐 잘 설명을 드리죠. 수술 동의서 받을 때도 잘 설명을 드리고 하니까 잘 이해를 하시고 모발이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